네, 안녕하세요. 드론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둘둘 다시 들어오요. 알겠습니다. 조선 개국공신인 권근의 6대손 권율. 40살이 넘도록 관직에 뜻이 없어 팔도를 유람하거나 지리를 연구하며 한량으로 살다가 너를 내가 낳았구나 라는 부친의 유언을 듣고 깨우친 바가 있어 바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1582년 과거에 급제한 권율은 정구품 승문원 정자에 제수됩니다. 46살이었습니다. 관직에 나간 지 10년이 채 안 된 1591년 전격적으로 의주 목사에 발탁되고 이듬해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권율의 능력을 눈여겨본 사람들이 천거로 광주 목사에 임명됩니다. 임지에 당도한 권율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전쟁의 혼란은 민심을 흔들어 놓았고 수많은 반란과 동황병들 속에서 한양을 탈환하기 위한 군사 모집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전라도 순찰사였던 이광은 선조의 파천 소식을 듣자 만류하는 권율과 백광원 등의 건의를 무시하고 어렵게 모았던 군사를 해산시켜버립니다. 민심은 더욱 안 좋아졌고요. 상황을 보고받은 조정에서는 재차 근황병을 모집하라는 교지를 내리고 다시 군사를 모으기 시작하니 그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기축옥사로 많은 유림들이 죽어서 질서와 위계는 무너진 상태였고 경상도와 충청도의 징집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원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징집은 백성들의 반발을 확대시켰습니다. 이때 등장한 의병장들과 뜻있는 관리들이 백성들을 설득하고 군량을 마련하여 천신만고 끝에 수만의 군사를 모집하여 북상합니다. 온양에서 충청도 순찰사 윤국형과 경상도 순찰사 김수와 합류하는데 병력의 수는 5만에 이르렀지만 혼란 속에 모집된 병력들이라 실전 경험은 전무했고 사기 또한 바닥이었습니다. 이들에게서 제대로 된 전투 수행을 기대할 수 있을지 권율과 백광원은 고민합니다. 6월 3일 하삼도 근황군은 독산성에 도착합니다. 조정의 재촉에 우왕좌왕하며 계책을 알려달라는 장계를 띄우는 이광에게 백광원은 군사의 전투 역량과 사기가 낮기 때문에 여러 곳에 분산주둔하여 운용해야 한다는 간언을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6월 4일 용인 인근의 북두문산과 문소산의 외병을 본 이광은 공격을 명합니다. 권율은 지형상 불리함을 주목하여 소규모 병력은 내버려두고 임진광으로 이동하여 교통로를 막아 왜군을 압박하자고 간언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정찰 다녀온 백광원은 언덕과 숲으로 되어 있는 좁은 길이라 우리 군사가 나아가기 적절치 않다는 보고를 하지만 화를 내면서 전군 진격을 명합니다. 그 와중에 기흥호수 인근의 소규모 왜군과 맞닥뜨리면서 전투가 시작되어 버립니다. 왜군 10인의 수급을 베어 약간 사기가 올랐고 이어 백광원은 1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간에 용인 북쪽의 북두문산을 기습하여 수십의 왜군을 사살합니다. 와타나베 시치에모는 600의 병력으로 북두문산과 문소산에 주둔 중이었습니다. 조선군을 본 즉시 와키자카 야스하루에게 증원 요청을 해놨었고 지형의 이점을 최대한 이용합니다. 6월 5일 아침 이광은 문소산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백광원은 어제 승리로 조심성을 잃은 상태였고 권율은 왜군을 업신여기면 안되고 우리 중앙군과 같이 공격해야 합니다. 선봉장 이지시만 공격하게 되면 위험할 수 있다고 진언하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지시의 공격에 왜군은 방어만 할 뿐 응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조선군의 병력을 상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10시가 되자 본대인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1000병력이 도착했고 산 아래로 돌격해 내려옵니다. 맥없이 대기 중이던 근황군은 왜군의 돌격을 보고 지리멸렬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백광원 이지시가 선두에서 소리치며 독전했으나 조총에 맞아 전사해버립니다. 퇴각한 근황군은 광교산 자락에 직결합니다. 그나마 신망받던 백광원과 이지시의 전사는 근황군 전체에 어두운 그림자를 내립니다. 사기는 이제 없습니다. 전선 붕괴는 임계점에 달했고 단 하나의 자극만 필요할 뿐이었습니다. 6월 6일 아침 식사 추진 중이던 군사들에게 와키자카의 병력이 기습해 들어옵니다. 조선군 진영에서 칼을 휘두르는 모습에 충청병사 신익이 가장 먼저 등을 보이고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근황군은 괴주합니다. 왜군의 기록은 천여 수급을 베고 200여 포로를 획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투의 결과는 임진왜란의 향방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광은 파직후 기양을 가고 선조는 평양에서 의주로 처소를 옮깁니다. 전투지역은 대패의 충격에 잊혀졌다가 1997년 4월 30일 수지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견됩니다. 흩어진 근황군은 산속으로 숨어들었고 이제 원한을 가슴에 새긴 의병으로 바뀝니다. 이들의 활약은 왜군의 움직임을 점과 선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유일하게 병력을 추스러 전라도로 퇴각한 권율은 전라도 절제사가 됩니다. 전라병사 최홍과 김천일 의병장의 22,000병력이 한양으로 이동하여 전라도를 지킬 병력은 거의 남지 않은 상태에서
보급에 문제가 생긴 왜군의 움직임은 전라도 공략을 위해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왜군의 고바야카와 다카카게는 금산으로 이동합니다. 금산에서 전주로 가기 위해서는 전북 내륙의 산악지대를 가로지르는 몇 개의 협곡을 통해서만 가능했고 조선군과 왜군의 승부는 여기서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7월 7일 진안고원과 전주를 이어주는 웅치에 앙코쿠지 예케이가 이끄는 왜군이 들어섭니다. 김제군수 정담, 동복현감 황진, 나주판관 이복남의 3중 방어선은 혈전 속에 차례로 돌파당했지만 안덕원에서 야습을 가해 결국 퇴각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물러섰던 왜군의 본대 고바야카와 다카카게는 재차 이치로 접근합니다. 금산에서 벌어진 전투 패배로 이치에 투입할 수 있는 조선군의 병력은 1500명 수준. 여기가 뚫리면 전라도를 지킬 병력은 전무한 상황이었고 임진왜란의 운명은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7월 8일 권율과 황진이 지키는 방어선 앞으로 왜군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고바야카와는 병력을 둘로 나누어 교대로 공격하면서 조선군의 전력을 서서히 소모시킵니다. 권율은 전방 장애물지대에 진입한 왜군에게 화포를 쏟아부었고 근접한 왜군에게 화살 세례를 퍼붓습니다. 계속된 전투에 왜군의 진출이 눈에 띄자 황진, 공시역, 위대기에게 별동대를 이끌게 하여 왜군의 측면을 공격해 패퇴시킵니다. 특히 황진의 활약이 눈부셨는데 일본도 두 자루로 왜군을 베고 다니다 멀리 있는 적은 화살로 백발백중 다 잡아버리니 왜군들은 감히 접근을 못했습니다. 이때 황진이 조총에 부상당하고 기세가 오른 왜군이 조선군의 방어선을 뚫고 들어옵니다. 권율은 직접 환도를 휘두르며 최전방으로 진출해 아군을 독전하여 왜군을 몰아냅니다. 늦은 오후로 넘어갈 무렵까지 왜군을 저지했고 고경명군이 금산으로 이동하면서 포위를 우려한 고바야카와는 퇴각합니다. 훗날 권율의 회고에서 병력 차이가 10배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압도적인 병력에 맞선 권율의 전투 수행 의지와 지형지물을 이용한 지략과 부대 운용이 조선의 운명을 바꿔놓은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라도가 수성되자 권율은 다시 한양을 수복하기 위해 북상합니다. 채찰사 정철이 군량 부족을 이유로 대기를 시키니 선조는 진격하라는 하명을 하면서 검을 보내줍니다. 명령에 불복하는 이가 있으면 이 칼로 베어버리라. 진격하던 권율은 독산성 인근에 닿아 용인 전투를 떠올립니다. 저번 전투에서 일본군의 기수에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으니 이번에는 우리가 일본군을 유인해서 주도권을 가져와야 된다. 고심하던 권율은 당시에도 고려됐던 방법을 써보기로 합니다. 웅치, 이치 등 몇 번의 전투로 베테랑이 된 1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독산성에 들어갑니다. 독산성은 왜군 점령지 한가운데 있어 사실상 고립을 자처한 셈. 치밀한 보관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권율이 오산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우키타 히데이에는 2만의 군대를 이동시켜 독산성 주위를 포위합니다. 성 안에 물이 적을 것으로 예상하여 인근 저수지와 하천들을 차단하면서 진을 세 군데로 나누어 공성을 시도하지만 권율과 그의 병사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방비를 굳힐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어두워지면 기병을 내보내 왜군 진영과 교통로를 교란시켰고 우키타 히데이에는 계속 피해를 입습니다. 심지어 나카가와 히데마사라는 장수를 사로잡아 명나라까지 압송해버리니 골치도 이만저만이 아니게 됩니다. 권율은 심리전도 병행합니다. 독산성은 실제로 물이 부족했기에 역으로 가장 높은 곳에 말을 메어놓고 쌀을 부어가며 씻기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성내에 물이 풍부한 것처럼 위장하자 결국 포위를 풀고 철수합니다. 이곳이 세마대입니다. 1957년 준수한 정자를 올려놓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친필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세마대. 이때 우키타 히데이에는 두 개의 나쁜 소식을 듣게 되는데 명군이 압록강을 건넜다는 것과 전라도사 최철견이 북상 중이라는 것. 조금만 지체하면 포위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급히 한양으로 퇴각합니다. 권율은 추격부대를 편성, 맹추격하여 한강 남쪽의 협곡에서 왜군의 후미를 습격합니다. 허둥지둥 퇴각하던 왜군은 혼란 속에 많은 병력을 손실합니다. 이후 이곳은 삼천백마골이라고 불리웠고 현재의 지명은 운흥산입니다. 시흥 하늘휴게소 자리입니다. 권율은 뒤를 쫓아 행주산성에 입성하여 명나라군과 협공하여 한양을 공략하려 하지만 인근 벽제관에서 명나라 군대가 대피하면서 평양으로 물러나 버리고 고립무원의 행주산성에 갇히게 됩니다. 3만의 왜군에 맞서 삼천의 권율 장군은 행주산성을 지킬 수 있을까요? 2020년 발굴에서 독산성의 과거가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삼국사기의 기록으로 백제 때 축조되지 않았을까 막연히 추측하고 있었는데 80년대 복원된 성벽 아래로 조선 후기, 조선 전기, 통일신라, 6세기 후반 신라 석성이 차례로 나온 것입니다. 내부에서 청동기 무문 토기와 희미한 백제 토성으로 보이는 흔적, 백제 탄알문 토기류가 나오기 때문에 먼 과거로부터 이 지역의 치소였으리라 생각됩니다. 1594년 임진왜란 중 경기도 관찰사 유근이 성을 고쳐 쌓았고
1610년에는 방어사 변웅성이 성을 다시 수축합니다. 이후로도 조선시대 내내 개축을 거듭하는데 독산성이 호남과 충청에서 올라오는 적을 차단하기 뛰어난 위치라는 것이 임진왜란 때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관청의 흔적과 300여 호의 민가 유구까지 발굴되었는데 대머리산 위의 읍성이라니 몽생미셸이나 산 위의 나간읍성 같았겠습니다. 성 안의 사찰 이름은 보적사입니다. 백제 아신왕 10년 나라의 안녕을 빌며 세웠다고 전합니다. 광개토대왕이 신라와 우호관계를 맺고 한수 이북의 공략에 박차를 가하던 때입니다. 찬바람 맞으며 굳이 북쪽으로 앉은 것은 고구려의 침입을 우려하며 세운 것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산성과 같이 만들어졌겠지요. 동문에서 남문으로 이어지는 성벽길이 정말 좋습니다. 절벽 아래 동탄부터 정조의 효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수원 화성과 임진왜란 용인 전투의 아픔이 느껴지는 광교산까지 조선시대를 관통하는 산책길입니다. 중턱에 차를 대고 20분 정도 숲길을 올라 남문으로 들어가면 권율의 시선으로 남하하는 우키타 히데이에의 2만 병력을 눈앞에 둘 수 있을 것입니다.